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은 후안 도밍고 페론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후안 페론은 상류층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사관 학교를 거쳐서 군 생활을 시작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아. 이 모금 행사에 바로 에비타가 페론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를 가졌지만 말을 할 때는 얼굴이 불꽃처럼 붉어졌다. 그런 모습은 내게 너무도 순수하게 보였고 사실이 그러했다. 우와. 페론도 반한 것 같은데요? 예, 페론 역시 에비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는데요. 이날 이후 에비타는 페론의 집무실을 노크할 필요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당시에 에비타는 24살이었고요. 페론은 2배인 48세였습니다. 아. 그럼 또 유부남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아니면은 뭐 이혼. 아 여기 뭐 아시네. 원래 환페르는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는 있었는데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정도 후에 에비타 만나게 됐습니다. 아 6년 동안 혼자 예. 계속 솔로로. 근데 뭐 괜찮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괜찮죠. 나이 차만 빼면. 나이 차만 빼면. 네, 군사정부의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후안 페론과 연예계의 스타 에비타의 만남은 숱한 화제를 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곧 에비타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라디오를 넘어서 영화 스크린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이건 영화 방탕한 여인에 출연한 모습이고요. 에비타는 이 방탕한 여인에서 처음으로 영화 여주인공 역할을 따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연인인 후안 페론의 후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론은 이 일을 계기로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와, 대선 도전. 그리고 출마를 결심한 뒤 5일 만에 중요한 일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 페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5일 만에. 일단 선거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좀 안정적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에비타랑 결혼을 합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출마를 결심한 페론이 한 일은 바로 에비타와 혼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알려지기로는 페론은 감옥에서 매일 에비타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설도 있고요. 또 편지는 확실히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보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애정을 가늠할 수 있는 법이요. 당신을 남겨두고 온 날부터 나는 슬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소. 아마 시련을 겪으면서 에비타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페론은 석방 5일 만인 1945년 10월 22일 에비타와 혼인했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운동을 통해 페론의 인기는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페론의 반대파도 단단하게 결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페론의 반대파는 두 사람의 흠집 잡기에 나서는데 특히 이때 나온 말들 대부분은 에비타를 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점을 공격했을까요? 예전에 그 배우 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스캔들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에비타에게는 매춘부라는 좋지 않은 꼬리표가 또 따라다니게 됐고 거기에 배우 시절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걸고 넘어졌는데요. 그것이 페론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약점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 치명적인 소문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소문이 돈다거나 하면. 그래도 또 노동자들의 지지가 워낙 뭐 확고하니까
잘 넘어가지 그리고 않았을까요? 페론도 그렇다고 해서 막 내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러 반대 공작이라고 할까요? 여러 비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후안페론은 53%가 넘는 그러니까 과반수를 획득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6월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Yo, Juan Perón, juro por Dios nuestro Señor y estos santos evangelios, desempeñar con lealtad y patriotismo el cargo de presidente de la nación y observar y hacer observar fielmente la Constitución de la nación argentina. 그렇게 되니까 에비타는 26살에 세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영부인이 된 것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현대판 신데렐라 같은 느낌이네요. 네, 혼외자 그리고 무명 배우라는 일종의 낙인을 벗고서 당당히 대통령의 관저에 입성하게 된 에비타는 이후에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일부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에비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시위잖아요. 정답. 규현 씨, 사실 일부 국민들은 지금 에비타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에비타의 진정한 팬으로서 다시 배우가 되어주세요라고. 돌아와 주세요 나의 배우로. 규현 씨 완전한 오답입니다. 아니죠, 배우. 아, 비슷했죠? 아닌데요. 정답. 지원 라디오로 씨? 돌아오세요. 라디오로, 제발. 비슷하게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에비타의 인기가 더 높아졌으니까 에비타 너도 대통령 선거 출마해. 매우 비슷했습니다만 오답입니다. 매우 비슷했습니다. 정답. 다시 혜성 씨, 부통령. 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진짜. 부통령 출마를 권유하는 일종의 지지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 진짜 많다. 진짜 무섭다. 이야. de muchas emociones para mí. Con toda mi alma deseo estar con ustedes y con Perón en este día glorioso de los descansados. 무서운데요? 맞아요. 교주 광적이에요. 같은데. 네. 역시 이때도 에비타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성분들은 한 번씩 머리 금발로 염색해서 에비타의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에바라는 이름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아직까지 이제 많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렇게 시민들의 바람대로 부통령 출마해요? 에비타가? 에비타는 끝내 부통령에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에비타 인생의 큰 위기랄까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왜냐하면 에비타 인생의 큰 위기랄까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몸이 안 좋아졌나? 그러게 아픈 것 같은데. 정확히 맞습니다. 에비타는 사실 자궁암에 걸린 상태였는데 그 증상이 1951년에 들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정순아 씨, 아직 젊은데 에비타가 왜 갑자기 자궁암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는 페론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임유두종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론의 첫째 부인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고 에비타도 자궁암에 걸려서 페론이 감염을 시켜서 둘 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요즘 주사 맞으라고 막 얘기 많이 하던데. 저도 한 방 맞았거든요. 남자분들도 많이들 맞는데 옛날에는 남자도 이제 맞아요? 남자가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자도 맞고 남자도 맞고 되게 요즘은 어린 친구부터 다 맞더라고요. 그럼 페론은 암에 걸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휴양을 같이 가려나? 좀 쉬려고. 증세가 심해졌지만 페로는 에비타를 편히 요양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해 말인 1951년 11월에 대통령 선거 또 총선거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 에비타의 도움 필요했구나. 예, 페로는 자신의 대통령 재선에 에비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도 아픈 에비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유. 하지만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10월에 비밀리에 자궁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에비타의 건강이 그 이후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는데요. 아하. 병실로 투표 용지를 가져와서 에비타가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아픈 에비타를 부인으로서 뭔가 챙겨주는 느낌이 아니어서 보기가 좀 안 좋은데요. 선거 결과는 뭐 어땠나요? 첫 번째 선거보다도 더 많이 지지표를 획득해서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6월 4일 페로는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에비타와 함께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에비타는 몸을 지탱할 힘도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좀 좋아. 엄청 말랐다. 그 당시에 에비타가 서 있지도 힘들 정도의 이제 아프면서 거기에서 오픈카에서 코르세트 같은 거 입히면서 강제로 이렇게 몸 세울 수 그 위에 이제 코트 입힌 겁니다. 그래서 힘든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때 에비타의 몸무게가 한 37kg 정도. 심지어 취임식을 할 때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였는데요. 이런 에비타를 페론이 보시듯 손을 받쳐서 지탱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이 행사가 공식적으로 에비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 뒤에 에비타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만 것인데요. 에비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비탄에 잠겼고 장례식은 국장으로 약 한 달간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떠나긴 했네요. 조문 행렬은 3km, 30개 블락을 이제 넘어서까지 늘어섰다고 하고 열흘 동안 공식 업무가 중단이 됐고 모든 가게가 일시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에비타에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이런 노래 엄청 유명한 노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 노래 너무 궁금한데요? 기억나세요?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약속 꼭 해낼게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어준 당신 잊지 않아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아르헨티나 멜로디 느낌이 난다. 뭔가. 하지만 에비타는 죽음 이후에도 아쉽게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페론이 죽은 에비타를 미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또 활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에이 참. 진짜? 페론 짓이었어요? 에비타는 죽어서도 편히 쉬질 못하네요. 그렇죠.
페론은 에비타의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스페인 출신의 방부 처리사를 고용했습니다. 이게 맞나? 그래서 에비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요. 속상하다. 실제예요? 예.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비타의 미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인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르겠는데 나는. 이유는 1952년 7월에 아르헨티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페론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심각한 가뭄과 또 5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페론 반대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늘리려던 페론 정부의 정책이 선심을 베풀어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었다며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5년 9월에 군부 쿠데타로 페론 체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페론과 에비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페론 반대 정서를 이제 조장했는데요. 에비타의 기념물을 없애고 그 유산을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약 에비타의 미라가 아르헨티나에 있으면 대중들에게서 에비타를 지울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파 입장에서는 뭔가 에비타 상징이니까 신성시되던 거를 뭔가 뒤가 확 꺾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비타의 미라는 1955년 11월 어느 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그러면 에비타의 미라 씨는 지금까지 아예 못 찾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에비타가 죽은 후에도 그를 추종하던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몬토네로스라고 불리는 페론주의 게릴라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에비타의 시신을 찾기 위해 10년간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행방이 밝혀지지 않자 어떤 계획을 도모하게 됩니다. 바로 1955년 9월 쿠데타 직후 강력한 반페론 정책을 펼쳤던 페드로 아람부르 장군을 납치해서 에비타 시신의 소재지를 추궁하고 그를 살해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에비타의 미라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에 있고 약간 훼손된 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상해. 그리고 1974년 11월에야 에비타의 미라는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추종했을 것 같아. 더.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그냥 살아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미라가 된 에비타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에비타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종선아 씨, 그 에비타의 미라를 찾고 나서 한참 뒤에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에비타가 사망 전에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대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에비타 두개골 사진이고 오른쪽은 에비타의 이마가 수술의 영향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에비타가 말년에 통증, 동요,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페로니 수술을 강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수술일 것 같은데. 안드레스 씨, 지금 현재 에비타는 그럼 어디 묻혀 있어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레콜레타라는 곳에서 무덤이 있는데요. 대통령들이나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아르헨티나 대표했던 중요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에비타 미라가 겪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방랑의 세월을 반영하듯이 그 에비타의 묘소에는 평화 없는 무덤, 라툼바 센 파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